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텐서플로우 맛이고, 저는 그 중에서도 챕터 1 딥러닝과 텐서플로우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서적에 대한 정보와 기타 참고 사이트는 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첫 번째 챕터이므로 이제 텐서플로우랑 딥러닝을 이용하는 그 이유,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챕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수도 있는데,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 즉 지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내에서도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방법을 통칭하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딥러닝은 깊게 학습을 한다라는 직관적인 해석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만 퍼셉트론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예시로는 사이버네틱스 전문가 시스템, 규칙 기반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고, 기계학습의 예시로는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베이지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 선형회귀 등의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인공신경망, 즉 퍼셉트론이 이제 딥러닝인데, 딥러닝 방법론에는 CNN, RNN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을 하고, 특히 파이썬에서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딥러닝을 구현하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딥러닝 패키지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정의를 하고, 이제 그 수식을 입력을 하고, 학습 방식을 정하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데 그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바로는 그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에러에서 그 앞부분에 원하는 업데이트를 원하는 웨이트를 편미분을 시켜서 그 해당 편미분 값이 그 웨이트의 이제 변화량,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돼야 되는지를 변화량이라고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정의를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코드화를 시켜서 사용하기 쉽도록 함수화를 시켜놓은 게 이런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키지가 이미 다양하게 많은 패키지들이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책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는 텐서플로우이고,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 브레인 팀에서 개발을 했고 2015년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고,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패키지는 띠아노라는 패키지인데, 이 띠아노는 최초의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최초의 딥러닝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고대의 많은 유물처럼 이제 띠아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이 많이 있고,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이 됐고, CPU 및 GRU의 수치 계산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나, 다른 확장 프레임워크랑은 달리 확장성이 뛰어나지가 않고 다중 GPU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하게는 현재 업데이트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케라스라는 패키지를 다음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효율적인 신경망 구축을 위해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된 패키지입니다. 이 말은 텐서플로우나 띠아노는 사소한 부분까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저수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이 케라스는 많은 부분을 코드화해서 이미 작성해 놓은 고수준의 반면에 텐서플로우는
주로 프로덕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구글이 개발한 언어 패키지입니다. 특징으로는 파이토치는 RNN, CNN, 갱 같은 이미지 생성 혹은 이미지 분야의 연구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텐서플로우는 버트, 엘모와의 호환성이 높고 NLP 분야에서의 이제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파이토치는 비교적 쉽고 텐서플로우는 비교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텐서플로우도 텐서플로우 2.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코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코드 작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중에 텐서플로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티의 이제 사이즈입니다. 커뮤니티는 특정 연구자가 코드를 작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커뮤니티에 올리면은 전문가들이 내가 이거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더라 라고 답변을 주는, 혹은 어떤 사람이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엄청난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그거를 공유를 해서 다들 내가 만든 이 멋진 코드 써보세요 라고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텐서플로우로 이미 작성된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크냐 작냐,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도 이 처음에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커뮤니티의 활성화된 정도를 텐서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간 애매한 점은 이 텐서플로우가 최근 2, 3년 전에 1점대에서 2점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예 그 코드를 이제 활용하지 1점대에서 작성된 코드를 2점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로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본 책은 1점대를 이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지만 저는 이 이후의 챕터에서는 텐서플로우 1과 그리고 2로 작성된 코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챕터 1의 내용이었습니다.